오늘 아침 새롭게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9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백신 1차 접종률이 60%를 넘어서 점점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교수님?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위드 코로나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근데 위드 코로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뜻하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 사회에서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와의 공존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를 언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시점은 충분한 접종률이 올라왔을 때부터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률이 90%, 전체 국민의 접종률이 80%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위드 코로나로 가면 방역이 모두가 완화가 된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기초적인 방역 수칙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이 점차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걸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백신 접종도 한창이고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로 혼선을 빚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팩트 체크예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소식입니다. 14일 시작되는 독감 백신, 코로나19 백신과 겹쳐도 되나요? 이제 곧 독감 백신 맞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한창이잖아요. 요거 날짜가 혹시 겹치는 경우 생길까 봐 좀 걱정돼요. 네, 이번 달 14일부터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여러 종류의 백신을 맞으셔도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으신데요.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백신이기 때문에 다른 백신과의 상호작용 가능성 때문에 이때까지는 접종과 접종 사이의 간격을 2주를 유지하실 것을 권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을 해도 큰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 접종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날 접종을 하셔도 이제 다른 쪽 팔에 접종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접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절기에 접어들게 되면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도 잘 쓰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하셨기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그런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다시 유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기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인플루엔자인지 코로나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반드시 나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사실 가을 이후에 우리 어르신분들이 백신 많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상포진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폐렴 백신 이런 것들 사실 코로나 백신하고 겹쳐서 맞아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네,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종류의 백신도 같은 날 동시 접종이 가능하신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려가 되실 텐데 다행히 어르신들에 대한 2차 접종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접종 일정이 겹치는 시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스터 백신 접종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기에는 접종이 겹치실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근거를 바탕으로 보면 접종이 겹치더라도 큰 안전상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잘 챙겨야겠고요. 예년에 보면은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해주기도 하던데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잡혀 있을까요, 오 교수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임산부와 생후 6개월에서 그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연령에서는 그 독감 예방 접종이 무료로 사과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접종 기간 날짜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네요. 이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시에 이론적으로는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그래서 맞으셔도 별 문제는 없는데 맞고 나서 요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시는 분은 조금 이 기간에 맞춰서 약간 차이를 두고 맞는 것도 한 가지 방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날짜에 가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팩트 체크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코로나19 걸렸던 사람도 백신 맞아야 할까요?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정 교수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감염되셨던 분들도 한 번 정도 추가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2번 접종을 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접종과 두 번째 부스터 백신 접종을 하시게 되는데 감염되신 분들도 첫 번째 감염이 1차 접종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접종을 하셔야지 완전한 면역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은 감염되신 분들도 한 번 정도 더 접종을 하시게 되면 항체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염되신 분들과 백신 2회 접종하신 분들의 항체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백신 2회 접종하신 분들이 오히려 감염되신 분들보다 항체의 수준이나 질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시고 나면은 감염되시고 난 3개월 정도 후에 한 번 정도 추가 접종을 하시게 되면 매우 높은 수준의 면역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진 후 완치됐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 꼭 챙기셔야겠고요. 그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화이자 2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2차보다 아프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어요, 교수님. 실제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실제 접종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담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이 2차 접종보다 경증 이상 반응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보다 2회 접종이 이상 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증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접종하신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시는지 화이자 백신을 맞으시는지 모르는 상태로 접종을 해드렸더니 네. 이상 반응의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진 않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경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너무 우려하진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젊으면 젊으실수록 경증 이상 반응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젊으면 젊으실수록 조금 더 경증 이상 반응을 더 강하게 느끼실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접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똑같은 코로나 백신인데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 부작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네, 백신별로 접종에 따른 부작용, 특히 중증 이상 반응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고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mRNA 백신입니다. 그래서 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작용하는 기전이 다른데요. 우리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코로나19를 알아낼 수 있는, 우리 몸이 인식할 수 있는 부위를 우리 몸에 넣어주어서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코로나19 백신의 원리인데요. 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전 정보가 필요한데 이 유전 정보가 매우 잘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장지에 싸서 우리 몸에 넣어주게 되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고요. 그리고 유전 정보를 바이러스 껍질이 아닌 나노 입자에 코팅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mRNA 백신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백신의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상 반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증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다 면역 기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원리로 나오지만 중증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은 희귀혈전에 문제가 있고 mRNA 백신은 심근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어야 될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팩트 체크 이어가 볼게요. 그다음 자, 마지막은요. 코로나19를 가볍게 알아도 후유증은 1년이 간다. 어휴, 무섭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후유증이 1년이나 간다고요? 네, 우리가 롱 코비드라고 해서요.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나서 후유증이 1년 정도 이어지는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50% 정도의 확진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그 감염 자체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감염되었을 때 받으시는 정서적인 충격 같은 것들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작용을 해서
오랫동안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주의력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분들도 대부분 경증으로 끝나긴 합니다만 네. 이런 장기적인 부작용 그리고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백신 접종을 하셔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신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